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정보 N 방첩 TV에서 오늘은 전 기무사령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소환 ADD 기밀 유출 재조사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D 기밀 유출 사건은 아마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사건인데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치밀하게 사전에 설계가 돼가지고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이석구 전 보안사령관이 보안사령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한직에 잠시 머무르다가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 임명돼가지고 지금 ADD에 비밀 사무소까지 차려놓고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정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대사로 근무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죠, 바로 ADD에서 기밀을 유출했던 연구원들이 같은 시기에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립과학국방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안사령관까지 역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장 여권을 무효화만 시켜놓으면 귀국을 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석구 전 보안사령관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더더군다나 ADD가 기밀을 유출한 장본 기관인데 비밀리에 문재인이 퇴임하기 전에 출장소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설립할 때 거기 참석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구 전 보안사령관은 청와대에서 ADD 기밀 유출 설계를 할 때부터 한 구성 멤버로 엮여져 있던 인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석구 전 보안사령관이 해임이 된 이유가 바로 보안사령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계엄령 선포 준비 서류를 작성한 사건, 그 사건을 송영무한테 보고를 했는데 송영무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하극상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바로 이석구를 잘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극상으로 인해가지고 잘리게 되면은 군복을 벗는 겁니다. 그런데 이석구는 군복을 벗기지 않고 외직으로 잠시 돌리다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대사로 임명한 겁니다. 이 사건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 절취 연구원들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협력업체 같은 데 취업을 잠시 했다가 출국을 한 이후 아랍에미레이트로 숨어갔듯이 바로 이석구가 그런 겁니다. 바로 군복을 벗기지 않고 한직으로 잠시 돌려서 경력 세탁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 임명한 게 똑같은 배경입니다. 보안사령관 출신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시 외무부에서는 방산 무기 수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석구가 적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대사로 임명을 한 것이지만, 그런 경력을 가진 군 출신들이 한둘입니까? 바로 이석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넘긴 ADD의 기밀을 관리하는 데 적임자다,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석구 전 보안사령관을 계엄령 문건 보고 사건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바로 ADD 기밀 유출 사건을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석구 보안사령관과 그 상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들락날락거렸던 얼굴 마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기밀 유출을 설계를 하고 한쪽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그런 공작에 바로 송영무가 얼굴 마담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이석구 보안사령관의 언동, 행동을 문제 삼아서 잘라버릴 때 바로 기무사를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명칭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분명히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었던 송영무도 국방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적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5.18 헬기 사격 사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18 때 군용 헬기가 전일 빌딩에다가 기총소사를 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군대가 헬기 사격에 대해서 사과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기 작전에 참가했던 모든 조종사들은 사격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장착을 하고 출격을 했기 때문에 사격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사격을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대북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모두 다
무장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하니까 북한에 폭격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건물에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유일한 사례가 아마도 3호 주얼리호 사건입니다. 3호 주얼리 화물선은 소말리아에서 해적에게 납치됐을 때 우리나라 해군 함정에서 발진한 링스 헬기에서 AWG 저격 기관총을 막 사격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AWG 저격 기관총은 성능이 좋기로 소문난 그런 우수한 기관총입니다. 그 기관총으로 3호 주얼리호에다가 마구제비로 기총 소사를 한 그 탄원과 전일 빌딩의 헬기 탄원이라고 우기는 탄원을 비교해보면 헬기 사격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일 빌딩에 나 있는 탄원은 M2 카빈 자동소총 탄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일 빌딩은 경매를 여러 번 했던 이력이 있고 마지막 경매로 광주시청이 사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일 빌딩에 탄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과수에서 감정서를 받은 그 날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조작 난수방송 내리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그러면서 문재인이 광주를 통상적으로 방문할 때는 모두 망월동 묘지를 가는 게 일반적인데 문재인은 전일 빌딩을 방문해서 탄원을 가리키면서 내가 특전사인데 저거 딱 보니까 헬기 사격 맞아. 이거 다시 확실하게 조사해 주겠어.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특전사에서 쫄병이 헬기 기총 사격하는 거 구경이나 합니까? 그렇게 해서 500억을 지원해줘가지고 전일 빌딩을 리모델링을 하게 만들어주고 몰표를 받은 겁니다. 공개적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5.18 때 시민군이었던 사람들이 전일 빌딩에다가 칼빈으로 막 사격을 했다. 이런 자술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도청 수복 작전을 할 때 그때 도청 인근에 숨어서 실시간으로 수기로 작전 상황을 매분 단위로 손으로 기록한 기록도 제가 갖고 있는데 헬기가 출동한 사실은 딱 아침에 한 번 있었습니다. 탄원과 탄도 분석을 해봐도 M2 카빈 소총이지 M60 기총 사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의 지시로 송용문한 자가 바로 국군의 명예를 걸고 전일 빌딩에다가 헬기 사격을 했다고 사과를 한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본다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아랍에미레이트와 말이 많았고 그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원하는 군사 기술을 전부 다 넘겨주기 위해서 누군가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동원되는 등장 인물들이 바로 이석구 전 보안사령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중에 유력한 사람들이다. 확실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석구 전 보안사령관 즉 현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를 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쓰잘데없는 계엄령 문건 이런 거를 조사할 게 아니라 바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인 ADD 기밀 자료 유출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문재인이 국정원에 남아있던 군사정보 주권마저도 중국으로 넘겼기 때문에 군사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 유출 사건도 지금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시작은 하지만 종결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수사 종결에 대한 권한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정치정보 주권도 중국 정보부에 1999년도에 넘겼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이 바로 군사정보 주권까지도 넘겼기 때문에 국정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겁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유념하셔가지고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서 본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작게 80518 전자책 발단편과 전개편을 구매해 주셔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